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직업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게임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게임 개발을 이제 그냥 단순히 취미가 아니고 직업으로서 생각을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보통적인 것은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죠. 게임 개발의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그냥 게임이 좋아요로는 안 되고요. 일단 어떤 것을 게임 회사에서 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회사니까 자신이 뭘 좋아한다라고 어필하기보다는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팬보이죠. 내가 이 회사, 이 프로젝트에 왔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년생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어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게임 개발하는 분들 중에서 게임이 싫어하는 분이 거의 없고 게임 팬보이가 아닌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어떤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어필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본인의 어떤 의도나 본인의 어떤 바람과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방향이. 그리고 결정사항을 같이 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더욱더 확실히 펼치고 싶다면은 소규모 팀이나 개인 개발, 1인 개발 하는 게 훨씬 프리랜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의사보다는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를 확실히 원하는 부분만 하고 싶다, 이런 것에 가깝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원치 않은 업무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소비도 심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전문적인 사람들과 일하기 때문에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장단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 개발은 3가지 요소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그 부분이 확실히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크게 일단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인지를 구상하는 기획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아티스트와는 좀 다르고요. 게임의 구조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테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게임을 실제 구현하는 거죠. 이제 기획에서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돌아가게끔 만드는 테크니션, 쉽게 얘기해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의 축은 이제 그것은 이제 비주얼라이징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게임을 보이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캐릭터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리고 내 캐릭터에 애정을 갖게 만들고 내가 뛰고 싶은 그런 월드를 구현하는, 그것도 아름답게 구현하는 그런 아티스트, 게임 아티스트, 그런 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구분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비유하시면 보통 문과 계열을 이제 기획, 그 다음에 이과 계열을 테크, 예체능 계열을 이제 아티스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게 보면 틀린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조금은 이제 여기서 그 큰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고 좀 작은 영역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게임 음악 쪽이신데, 게임 음악 쪽은 조금 숫자는 부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냥 아트의 영역으로 그냥 포함시키는 게 일단은 크게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 테크, 아트가 힘을 모아서 만드는 게임은 종합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이제 요것은 이제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크게 나누는 분류고요. 실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요즘에는 크로스오버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만일에 인디게임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도 스스로 이 세 가지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UI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UI는 단순히 그 게임 디자인, 기획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단순히 테크라고 보기도 힘들고, 또 아트라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잘 돌아가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디자인, 기획자가 원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아 있다고 해서 유저들이 그걸 보고 이제 UX라고 하는데 그게 편하게 느껴지느냐, 이런 게로 가면 단순히 이렇게 수치나 논리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중요한 걸 보이고 오히려 잘 숨겨서 좀 더 예술적으로 잘 숨기는 또 UI를 좋은 UI라고 또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 정도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임을 만드는 부서고요. 그 외에 또 많은 협력 부서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게임 개발을 하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관련돼서 요즘에는 큰 회사들은 당연히 따로 전담 팀이 있고요. 옛날에는 암암리에 기획자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고요. 비즈니스 부분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회사는 궁극적으로 이익 집단이고, 회사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게임들이 좋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서 중간에 사라지는 게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게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게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잘 홍보하는 그런 홍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생명력이 조금은 짧다고 생각하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 처음의 홍보와 그 첫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홍보에 많은 그 비용을 쓰고요. 개발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쓸 때도 있습니다. 콘솔 게임의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이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그 타이틀이 어떤 대작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출시 시기를 잘 잡으면 그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게임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목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게임이 제작이 되는데, 실제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 팀이 이제 PM팀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서 이러한 많은 사람이 협업하는 작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전달하다 보면 서로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PM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어떤 보통 한 단위의 어떤 특정 구간을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한 마일스톤에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한 내용을 이미 잘 제작되는지 계속 체크하는 팀이고, 중간에 뭔가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럴 경우 같이 조율하는,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게임 중간중간에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날짜를 잡아서 같이 테스트할 수 있고 또 사업팀과도 협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요즘 게임에서는 옛날 게임은 좀 게임 퀄리티가 좀 조악하거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버그 같은 게 많이 있어도 그 핵심 코어가 재밌으면 유저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열광하고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게임 산업이 좀 고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의 완성도가 다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심하거나 기초적인 버그가 많으면 이제 게임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제 게임을 실제로는 이제 평가절하하고 이제 그런 게임 평가에서도 되게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 완성도라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QA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게임을 전반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어떤 마일스톤 단위의 목표를 가지고 그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평가하고 또 어떤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그런 버그 같은 것도 찾아내고요. 또 그런 어떤 게임 플레이의 방향성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QA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큰 회사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롤이 이제 좀 작은 회사나 인디 게임, 심지어는 이제 개인 개발, 1인 개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여러 명이 나누지 않고 어떤 분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든가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는 작은 팀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롤이 가지는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 나눠서 할지 어떤 분이 더 같이 할지 그것은 어차피 개발이란 거는 맨파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팀의 맨파워를 가지고 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없던 롤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아웃소싱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관련돼서도 또 전문가가 있다면 또 그런 롤이 생기고 또 없다면은 기존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그 롤을 맡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연한 소프트웨어고 개발이 주요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때 또 트렌드나 그때 그런 게임의 발전에 맞게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롤을 가지고 심지어 없던 롤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기 위해서 그냥 큰 어떤 흐름과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큰 흐름인 기획, 테크, 아트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는 좀 더 그 각 파트가 맡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실제 업무 내용과 애로사항들 또 그리고 그 업무에서 파생되는 다른 많은 일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